자, 말소 회복 등기 이제 가볼게요. 그 페이지 443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개념이 이래요. 그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법이 아니고 부적법입니다. 부적법. 이게 말소되면 이제 잘못 말소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시 살리는 것을 말소회복. 우리 민법의 원상회복 그런 것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전부 말소회복 있고 일부 말소회복 있는데, 그리고 부적법하게 말소되기 때문에 판례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적법하게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만 하는 거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소시켰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소 등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가 허용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소 이런 건 없어요. 말소 등기가 잘못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 역시 말소 회복 등기로 봤더니 이해관계인이 있더라. 그럼 뭘 가져오라는 거죠? 승낙서 가져가세요. 만약에 승낙서를 안 가져가면 이제 각하를 시킵니다. 자, 이런 거죠. 말소 회복 등기. 잠깐 볼게요. 지금 전부 말소 회복은 지금 갑이 전세권자한테 전세를 줬어요. 3년 이렇게 존속기간 줬거든요. 근데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집주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있으면 대출받기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3년이 경과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1번 전세권을 다 불법하게 말소시킨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 의뢰 입장에서는 자기 등기 불법 말소됐잖아요. 그걸 다시 살리는 것을 말소회복인데, 그 중에서 전부가 사라진 것을 다시 다 전부를 살리는 것을 전부 말소회복이에요. 전부 말소회복이기 때문에 위에 거 다 사라졌기 때문에 독립된 번호를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4번처럼. 1번 전세권 회복. 근데 이렇게만 써면 1번이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 등기들을 등기안이 그대로 갖다가 밑에다가 적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전부 말소회복은 등기 형식이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말소회복 등기가 행해지면 그 순위 번호는 이 회복 등기 4번 순위에 따라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종전이에요. 종전. 1번. 종전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맞겠죠. 1번 순위를. 그게 맞고요. 자, 2배에서 이제 일부 말소회복은 등기부에 기록된 일부가 일부 살리는 거예요. 자, 저당권 중에서 이자일만 불법 말소됐어요. 그게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만 살리는 것이 일부 말소회복이에요. 근데 아까 전부 말소회복은 위에 거 다 살아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 이렇게 주등기 형식을 해줘요. 근데 일부 말소회복 아직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그 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대로 따와요. 2-1, 2번 저당권 말소회복 이자율 3% 이렇게.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요.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형식을 해주고,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형식? 부기 등기를 해줘요. 그리고 전부 일부 할 것 없이 회복등기 해주면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효력은 종전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요.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죠?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 근데 이걸 우리 암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비빔밥이 유명한 데가 어디죠? 그렇죠. 그래서 전주 일부를 이렇게 암기해요. 전부 말소 주등기, 일부 말소 부기 등기, 전주 일부고요. 그리고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말소회복 등기는 제가 신청인은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자, 공동을 하는 등기, 우리 전세권 등기 공동이죠. 그게 불법 말소되면 공동으로 가서 회복해요. 회복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권리자, 손해 보는 사람이 의무자. 우리가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그런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단독으로 회복하고요. 아까 우리 직권을 하는 등기 있었잖아요. 그게 불법 말소되면 직권 회복하고, 법원에 촉탁을 하는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내용들이 써 있어요. 한번 책 볼게요. 자, 교재. 자, 보세요. 자, 교재 443페이지. 의의부터 보세요.
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그것을 회복 내지 재현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을 보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하는데 2번 따라서 말소됐던 등기에 관한 회복 등기가 되면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되었던 종전 써 있죠? 예,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큰 2번 볼게요. 요건 제일 밑에 말소해 볼게요. 가로 1번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됩니다. 1번 그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실제 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러한 부적법성은 실체적 이유의 계약은 절차적 이유의 계약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자, 법률상 원인 없이 당사자가 무슨 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이 있죠. 기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로 2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지막에. 말소된 등기 회복은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이 있죠. 예.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이러면 X에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3번 뒤에 네,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그 가로 3번입니다. 볼게요. 자, 말소 회복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회복하게 되므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람들의 승낙서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청이. 자, 말소 회복 등기도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그 등기가 말소되면 그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말소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보시고. 자, 첨부 정보는 아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져와라.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 등기 실행 보세요, 이제. 실행. 전부 말소 회복되어 있죠? 등기를 전부 회복할 때는 독립등기를 주등기로 고치라고 했죠? 예, 독립등기라고 하지 않고 주등기라고 합니다. 그 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일부 말소해 보겠어요. 어떤 등기가 전부가 말소된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의 등기사항만이 말소됐을 때 그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에 의해서? 그렇죠. 부기 등기에 의해서 말소된 사항만 다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요 부분이 이제 23번 등기 있을 거예요. 이제 23번 등기 한번 볼게요.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자, 23번에 말소 회복 등기는 거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돼 있죠? 그래서 공동은 공동이고 상속 등기처럼 단독은 단독으로 가서 회복을 시키고 오른쪽에 촉탁은 촉탁, 직권은 직권 써 있죠? 또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는 회복 등기할 수가 없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 가져와라 돼 있죠? 그 내용은 안 봤고요. 그죠? 자, 오른쪽에 6번 볼게요. 아까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준다고 돼 있죠? 자, 우리 그 8번에 보면 아까 전주 일부 기억나죠?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느낌?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그렇죠.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 회복 등기가 행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하나 더 볼 건데요. 멸시 등기는 중요하지 않고 452쪽에 422쪽에 452페이지 보면 부기 등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책을 보지 마시고요. 요걸 보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요 파트가 마지막에 우리 8페이지 보면 32번 주등기 부기 등기 써 있는 부분 있죠? 제일 뒤에 뒷면에 요거 여기 제일 뒤에 주등기 부기 등기 써 있어요? 예, 네, 그거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부기 등기 이제 매년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이렇게 3억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가요. 돈을 안 갚으면 은행에 경매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은행이 이제 그 배당을 해줄 때 은행은 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이 순위 번호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은행보다 1순위냐, 은행의 1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등기해줄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붙여주는 게 아까 무슨 등기라고 했죠? 주등기예요, 주등기. 근데 어떤 등기는 뒤에 행이 되는데 1번 순위 번호를 이어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1 다시 이렇게 주등기에 붙여서 2 다시 이렇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예. 그래서 나중에 부기 등기 이렇게 주등기요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거든요. 그리고 여러 등기로 갈 때 그럼 어떤 등기를 등기하는 주등기 해주고 어떤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자, 우선 크게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주등기는 표지부에 하는 것. 어디 하는 것? 표지부. 표지부에 하는 것은 무조건 주등기예요. 표지부는 부기 등기 주는 거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는 표지부에 행해지는데 그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이러면 무조건 X예요. 표지부는 절대 부기 등기 없고 할까요? 주등기는 회죠. 그래서 아까 우리 17번 등기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나중에 보면 이제 멸실 등기 이런 것도 다 표지부에 하는 등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등기로? 그래요. 주등기 형식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면 주등기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가 최초로 발생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소유물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주된 등기는 주등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목적의 전세권 설정,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 주등기 해줘요. 자, 잠깐 볼게요. 우선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지목 바뀌고 분합필이 나면서 면적이 늘어나고 멸실 등기 이것들은 다 표지부에 하는 등기예요. 표지부는 언제나 주등기를 해줘요. 표지부는 절대 부기 등기 해주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겠어요? 자, 그리고 그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게 주등기인데 아까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 있죠? 주등기예요. 자, 소유권자 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고요. 또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소유자로부터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 주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근데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지금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된 걸 기초로 을구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죠. 이것도 지금 소유자로부터 처음 오는 거잖아요. 을구에 처음 오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근데 이건 부기 등기가 아니라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오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자, 부기 등기는요. 자, 무슨 특약, 약정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부기 등기예요. 위에 원래 특약이 있으니까. 우리 환매 특약 등기 있었죠? 그게 부기 등기고요. 또 하나는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을은 뭐예요? 소유자? 이외의자들이에요. 을에부터 병으로 소유자 이외의자로부터 병으로 도취되는 게 다 부기 등기예요. 자, 우리 전세권을 설정했다가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역시 전세권 설정했다가 전세권 이전도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고,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도 다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 외의자예요? 소유자 외의자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우리 환매, 특약 등기는 아까 소유권이 이렇게 동시에니까 이 다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전세권 목적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의에서 병으로 오는 거니까 이건 다 부기등기죠. 그리고 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죠? 전세권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은 다 의에서 병으로 오는 거거든요. 저 소유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고, 또 전세권에 대해서 여러분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가니까 이것도 무슨 등기 형식? 부기등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거 몇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죠. 아까 여러분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기억나나요? 회사 상호 바뀌고 개명한 거. 그건 항상 무슨 얘기를 해줬죠? 항상 부기등기 됐지. 첫 시간 했었잖아요.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10번 넘어가면 운영 망했죠. 그죠? 한빈이 우리는 바뀌는 거. 그래 항상 부기등기. 그리고 마지막. 자, 통계에서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을 아까 2억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바꿀 때, 그죠? 위에 이해관계, 이 사람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줬잖아요. 승낙서 갖다 주면? 승낙서 갖다 주면? 부기등기 줬지. 갖다 주지 않죠, 되게. 그죠? 승낙 안 해줬잖아요. 근데 무슨 느낌? 주등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유무에 따라서. 그죠? 두 가지만 되면 돼요. 우리 아까 말소 등기라는 게 있었죠? 말소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는 없어. 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좀 전에 아까 전주 일부 기억나나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해줬죠? 주등기. 근데 아까 일부 말소, 일부만 회복된 일부 말소 회복은? 그래요. 그럼 뭐가 다 끝나냐면 주등기, 부기등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교재에, 우리 요거 32번, 33번에 써 있는 거죠. 32번 볼게요. 2번 있어요? 네, 책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책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자, 표지 주등기 써 있죠? 1번 표지부 써 있죠?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등 표지부, 토지의 분필 합의 이게 다 표지부 하는 거거든요. 멸실 등기도 다 표지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등기라고요? 주등기예요. 여러분, 자, 2번. 갑, 소유자로부터 처음 조치되는 게 주등기 있었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 디귿. 소유권 목적에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다 무슨 등기라고? 근데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은요. 지금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설정 이렇게 써 있죠? 앞에 소유권이라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소유자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지상권 등이 설정이거든. 그럼 그냥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다 무슨 등기라고요? 그건 주등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니을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로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써 있죠? 그거 다 주등기예요. 3번은 아까 전주 일부 기억나죠? 전부 말소해 보니까 주등기고. 4번은 권리 변경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못 갖다 줬을 때 주등기죠. 그리고 말소 등기 이게 다 무슨 등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주등기예요. 근데 밑에 부기등기 보세요. 무슨 특약 나온 거 부기등기라고 있죠? 특약 약정 이렇게 나온 거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환매 특약 등기,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약정 나온 건 다 부기등기예요. 특약 약정. 자, 그 다음에 을이죠, 을. 을은 소유자 이외의자로부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게 되어 있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 부기등기고, 디귿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써 있죠?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전세권 이전이죠. 또, 리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라고 써 있죠? 그것도 다 부기등기. 그리고 3번은 아까 전주 일부 기억나죠? 일부 말소해 보기 부기등기고. 4번은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갖다 줬을 때 부기등기라고 했었죠.
위에 승낙서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에 썼고. 맞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회사 상호 바뀌는 게 있었잖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건 항상 부기 등기 있었죠? 그러면 그게 지금 주등기 해주는 거고 부기 등기 해주는 거고 이게 다 끝이에요. 원래는 이 강의를요. 지금 입문 과정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10월 달쯤에 한 7월 달에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렵다고. 주등기, 부기 등기 어렵다고. 근데 지금 막 입문 과정에서 해놔요. 뭐 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올해 기출문제 한번 그럼 풀어볼까요? 엊그저께 본 문제 풀어볼게요. 그 부록이 있잖아요. 제 뒤에. 그 522쪽 가보세요. (529쪽) 19번 문제 있죠. 올해 이제 이게 10월 달에 10월 28일 날 한두 달 전에 본 거잖아요. 자, 부기 등기로 하는 거 옳은 거 찾죠. 그럼 아까 무슨 뭐 특약 약정 이런 거 무조건 부기 등기잖아. 그럼 뭐예요? 2번이지. 약정 나와 있잖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1번은 멸실등기 표지업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그 4번에 보면 토지의 분필도 표지업이 하는 거거든요. 5번에 보면 부동산 표지랑 표지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다 주등기고. 여러분 3번은 앞에 무슨 권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나면 무조건 주등기야. 그렇게 보면 돼요. 올해도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지금 봤던 요거 책을 보지 말고 요거 보면 32번, 33번 요걸 보면 다 주등기, 부기 등기 맞출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주등기, 부기 등기가 어디 써 있냐면 이 자료에 우측에 8번째 있잖아. 있죠? 한번 잠깐 볼게요. 소유권 보호 등기부터. 있어요? 여기 8번째 쭉 밑으로 어떤 건 주등기, 어떤 건 부기 등기 써 있죠? 그거 지금 그대로 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지금 소유권 무슨 등기죠? 보호 등기죠? 그 11번 무슨 등기라고 써 있어요 거기? 주등기라고 써 있지. 아까 소유권 보호 등기니까. 근데 그거 보니까 표지업 이렇게 써 있죠. 기어. 갑에서 을, 갑은 소유자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2번에 지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쭉 오다가 보면 그 6번에 보면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이건 다 소유권 이전 등기들이거든요.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요? 그럼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지. 그럼 다 밑에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써 있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7번 등기가 환매 특약 등기죠? 예? 환매 특약 나온 건 무슨 등기죠? 특약 나온 건 부기 등기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 보면 환매 특약 등기 부기 등기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9번 등기 보세요. 지상권 설정 써 있어요? 예? 10번 지역권 설정 써 있죠? 아까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된 거라고 했잖아. 설정은. 그러니까 무슨 등기야? 주등기인데 근데 거기 10번에서요. 지역권에서 그죠? 이거 기억나나요? 소유자가 지역권 줄 수 있고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죠. 그럼 소유자가 지역권 주는 것은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전세권자가 지역권 주는 것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무슨 등기? 부기도 그렇게 써 있지. 예? 자, 여러분 11번 전세권 설정죠. 이건 전세권을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등기 써 있죠. 근데 여러분 그 11-1번 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이전되는 거잖아. 이건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무슨 등기야? 부기 등기야.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 저당권 설정 보세요. 13번. 13번 등기 있어요? 아까 소유자가 저당권 줄 수 있죠? 그건 무슨 등기죠? 주등기. 근데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저당권 줄 수 있었죠? 그건 무슨 등기예요? 부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
여러분 15번 느끼가 14번 느끼가 저당권의 이전 느끼죠. 이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전되는 거니까. 그럼 무슨 느끼야? 복이 느끼고. 15번 느끼가 말소 느끼죠. 말소는 무조건 무슨 느끼야? 주등기야. 말소 느끼는 복이 느끼 없어. 맞죠? 예. 네. 자, 오늘 본 거죠. 17번 느끼. 17번이 있어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 써 있죠? 쭉 오다 보면 표제부 써 있어요?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느끼죠?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 등기 없어. 아까 18번 이게 다 하고 온 거잖아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있었죠? 회사 상호 바뀌는 거. 다 무슨 느끼? 부기 등기야. 근데 19번 권리 변경 느끼는 승낙 유무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 나눠줬죠? 승낙서 갖다 주면 복이 등기.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 여러분 21번 느끼 가봐요. 21번.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로. 멸시 등기는 쭉 오다 보면 멸시 등기 보세요. 표제부 써 있어요? 예?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등기야? 주등기. 자, 23번은 전주 일부 기억나나요? 전부 마을세복은 주등기. 일부 마을세복은 그래요. 부기 등기. 전부 일부 할 거. 자, 여러분 24번 등기가 가등기라고 다음 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가짜 나왔다고 등기 형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죠? 주등기. 여기 그냥 가짜 붙은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주등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전세권 설정이 있었죠? 이게 무슨 등기죠? 주등기.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가짜 나와 형식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아까 저당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 있었죠? 저당권 설정이 이전된 거. 그럼 저당권 이전 나중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럼 그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가짜 나와 형식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해하겠어요? 갑에서 을로 가는 걸 가등기 하면 주등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걸 가등기 하면 부기 등기라니까. 거기 보세요, 지금. 자, 24번에 가등기 써 있어요? 13번에 있죠? 13번 쭉 오른쪽에. 주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 설정이 주등기죠? 그럼 그 가등기도 주등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부기 써 있죠? 아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잖아. 그럼 전세권 이전 가등기도 무슨 등기? 부기 등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그 30번 등기 가봐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30번 등기. 가압류 써 있어요? 쭉 오다가 보세요. 8번 있죠, 8번? 9번이죠, 9번. 쭉 우측에 9번 있어요? 자, 주등기 써 있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라고 써 있죠? 소유권이니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써 있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거든요? 그거는 무슨 등기죠? 그래요. 소유권 나오면 주등기 무조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오면 부기 등기. 그러면 주등기, 부기 등기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이제 요 8번째, 이거를 이제 주등기, 부기 밑으로 본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것이 거기 32번하고 33번이지. 이해하겠나요?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등기가 주등기냐, 어떤 등기가 부기 등기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 하나 정리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 달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걸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더 보시면 기억이 나는데, 자, 표제부에 하는 거. 어디? 표제부 무조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리고 소유자부터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유자 갑에서 을러가는 건 다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자, 부기 등기는 무슨 특약 나온 거 아까? 약정 특약. 이건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번엔 을이에요, 을. 을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외자예요? 소유자 이외자예요. 전세권, 지상권 뭐 이렇게, 그죠? 소유자 이외자부터 설정이 됐다가 이게 도출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출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무슨 등기? 그래요. 부기 등기. 그럼 주등기, 부기 등기 거의 어느 정도 잡혀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주등기, 부기 등기 이제 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인데,
거기 우리 기출문제 보니까요. 여러분 522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까요? 522페이지에 작년 기출문제인데 21번 느끼가 무슨 느끼라고 써있죠? 가등기 써있죠? 23번에 가볼게요. 23번을 보시면 문제 보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처 이것도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가등기에다가 본등기가 지금 가등기 부분이 두 개가 나왔죠. 12문제 중에서 지금 가등기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가등기는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게 가등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 공부할 때는 1번 순위가 가등기예요. 2번 순위가 지금 부기등기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자주 나오니까 제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어떤 거 중요하다고. 먼저 그 순서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 말소등기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순서 위주로 하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이 등기에 보면 24번하고 25번 등기 있을 거예요. 가등기하고 25번에 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는 게 1순위예요, 여러분. 옆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매년 가등기는 나오는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보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 거의 진짜 10월달에 여러분이 시험 쳐서 가등기 부분을 시험을 치면 반밖에 안 맞아요. 이게 1순위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왜? 매년 나오는 거니까.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문제를 그냥 맞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기출문제. 두 문제를 맞는 거거든요. 이것만 했으면. 두 문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강약 조절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공부는 평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그 나눠준 자료 하나 있어요? 그 첫 시간에 자료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별표 쳐져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매트에 이렇게. 그건 안 줬나? 지적법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줬던 거 자료 있을 거. 그거 있네, 그거. 그 자료. 예. 그렇지. 첫 시간에 있던 자료 있죠? 그 잠깐 한번 줘보세요, 그거. 여기 이 자료 있을 거예요. 이 자료, 별표 자료.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34회거든요? 그럼 여기 별표 치는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 여러분, 거기서 보다 보면, 여기 지금 기출문제 횟수거든요? 거기 그 밑에 26회 나왔다, 27회는 안 나왔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많이 나온 게 있죠, 그죠? 많이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거지. 그럼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먼저 해야 돼. 이해하겠어요? 지적법도 마찬가지고 등기법도 마찬가지. 제가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책상에 이렇게 펴놓고 이제 그 강의가 체계가 이렇게 조금 돼 있으면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법 같은 게 지목이 매년 나오거든요. 축적병이 이런 게 매년 나와요. 그럼 먼저 지목하고 먼저 축적병이 하고 등기법은 가등기 매년 나오면 가등기 부분 먼저 하고 부기등기 나오면 부기등기 부분 먼저 하고 이렇게. 그걸 여러 번. 다른 것은 한두 번 해서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온 부분도 보여야 돼. 왜? 그게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맞추면 나는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 해가지고 6점만 맞추면 된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평면적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부분 많이 나온다? 가등기 부분 10번, 20번이라도 해야 되지. 다른 것은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이해하겠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강약 조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가등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교재에 아마 거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등기 부분이 마지막으로 그 454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454페이지. 가등기 있죠? 거기 보면 27회부터 28회, 29, 30, 31, 32, 33. 올해가 33이거든요. 그럼 내년이 뭐예요? 34. 그럼 가등기 나와 안 나와? 그래요. 내년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을 먼저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온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순위를 여러분이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책을 볼 때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을 볼 때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체계를 딱 잡아 있으면 자주 나오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좀 점수를 제대로 짤 수 있고 합격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나오는 부분은 대충 하고 그러면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강약 조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등기 하면 뒤에 없어요. 나 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안 본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디냐면 465쪽에 그 직권에 의한 등기라고 써 있나요? 465쪽? 요거는 다 보고 온 거예요. 요 내용들은 우리 다 옆으로 지금 봤죠? 여러분 볼게요. 그 보조 등기 써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자료에 중간에 보면 여기 첫 번째 보면 직권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두 번째 1번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조 등기 부분 있죠? 그 법원으로부터 미등기된 부동산에 처음 하는 게 보조 등기죠? 법원으로부터 4가지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 가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이 들어올 때 직권 보조 등기 해줬었죠. 그 내용이 지금 465페이지에 그 가로 1번에 있는 거예요. 위에 보조 등기 부분 제일 위에. 예?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역권 등기 써 있어요? 예? 그 지금 465쪽에 가로 2번에 지역권이라고 써 있잖아. 이거 직권해 주는 게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10번 지역권 등기 있을 거야. 예? 그 두 번째 보면 요 승역지에 가서 신청 써 있죠. 요역지에 직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했던 거기 그 6번하고 7번은요. 지금 여기에 6번, 7번 아니 여기에 6번, 7번 465페이지에 6번하고 5번은 안 봐도 되고요. 6번에 7번에 변경 등기 써 있어요. 이거 직권해 주는 게 오늘 봤던 그 17번 등기 18번 등기 18번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나와 있어요. 에? 거기 직권해 준 게 두 가지 있었잖아.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뭐가 명칭이 바뀌면 그냥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요 그 466페이지에 8번에 말소 등기 써 있죠. 9번 말소 등기 써 있죠. 오른쪽에 467페이지에 10번, 11번 다 말소 등기 써 있죠. 요거는 여러분 오늘 봤던 23번에 21번에 말소 등기 있어요? 21번 등기? 거기에 직권으로 말소 등기 하는 게 있었나요? 아까 보고 왔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책에 이게 옆으로 한 거 지금 밑으로 보는 거야. 여기 써 있는 거라니까 지금 거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책에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등기 끝나면 이제 끝나가지고 앞에 부분 총칙이 이제 조금 몇 개 볼 거예요. 중요한 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등기법은 4장, 5장이 다 끝이에요. 옆으로 보는 게. 여러분요. 3장은 이거를 옆으로 보는 거 몇 가지만 말고는 옆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 그 부분 잠깐 보세요. 280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이 부분들이 뭐냐면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공동 신청한 등기 이거 찾는 거거든요. 280페이지가 그래요. 지금 단독으로 가는 등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번에 여기 단독으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 응?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응? 뭐 나중에 상속은 단독인데 유증은 공동이다 이런 게 써 있죠. 예, 이런 것들 단독 공동 그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이 그 지금 앞에 거기 써 있는 거라니까. 우리 옆으로 봤잖아. 근데 여기 이제 단독 신청하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단독 봤죠, 그죠? 그거를 지금 이 책에도 이렇게 옆으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 부분이 굉장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지금 옆으로 거의 많이 뵀잖아요. 그죠? 더 안 배운 것도 몇 개 있지만 그거 보는 거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이 옆으로 보는 게 4장, 5장은 옆으로 본 걸 3장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거예요. 1, 2, 3장 되게. 그러면 돼요.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몇 가지 아까 봤던 내가 체크해 준 거 있잖아요. 보전 이렇게 나중에 나온다, 보기 이렇게 나온다, 가등 이렇게 이런 거 몇 가지만 해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요거 해설이 되면. 근데 여러분이 요게 이제 해설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 해설집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설집에 여기 보면 요기에 대한 1번의 해설이 요거다. 1번의 A가 해설이 요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서 어느 부분이 틀리 속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러분 예, 우리 아직 여기는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배달 아마 오시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출판사에서 저한테 와서 나올 거예요. 다음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은 이렇게 저거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지적법은 암기사항 조금 같이 하시면 돼서 뭐가 중요하냐면 1, 2차 조금 동시에 하시는 분들 민법이 참 중요해요. 네, 오늘 뭐 민법 선생님 또 쉬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가서 집에 가서 2차만 하시는 분은 좀 공시법 해야 되지만 1차 동시에 하시는 분은 민법 하셔야 돼요. 그래 민법을 한 5월달이나 6월달까지 조금 어느 정도 체계를 조금 잡아놓고 해야 나중에 좀 동차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차가 발목 잡아가지고 2차는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연말인데 잘 건강 잘 챙기시고 좀 한마디 외치고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한마디. 나는 반드시 학교 간다. 그러니까 말하면 학교 간다 그랬죠, 그죠? 말하는 대로. 자, 나는 반드시 학교 한다. 예, 고생의 말씀 고맙습니다.